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월 11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2월 7일 지난주 금요일날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선언했죠. 그리고 종로를 정치 1번지를 넘어서 드디어는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떠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떠는 건 떠는 거고, 네. 뭐 여론조사는 굉장히 그 이낙연 씨와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SBS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조사한 거에서 이낙연 53.2%, 네. 황교안 26.0%. 그때 이제 SBS 입소사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니까 네. 2월 1일쯤 나왔으니까요. 네네. 나오니까 그 황교안 주변에 그 엑스맨들이 뭐 전화, 옥체를 보증하셔서 이런 험한 곳에 나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해서 황교안 씨가 멈칫멈칫했었죠. 그렇죠. 근데 출마 선언했고 2월 지랄했고 7일. 예. 어제 네. 3일 지나가지고서 네. 뭐 KIOS인가요? 네. 사회조사연구소에서 한 거는 그건 굉장히 좌파, 어떤 친정부적인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낙연 씨 뭐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54.7%대 네. 황교안 3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네. 20.7%인데 네. 그럼 이 SBS 여론조사와 이 조사를 그럼 이렇게 해서 네. 뭐 한 뭐 8%포인트? 열흘 사이에 네. 황교안 씨 지지율이 8%포인트 올랐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독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뭐 8%포인트 올랐다. 그리고 여전히 보면 이낙연은 54.7이다 얘기하는데 4년 전에 현재 국무총리하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붙었을 때죠. 그때 정세균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여론조사 믿지 마라. 여론조사 믿지 마라. 일단 우선 당시 정세균 씨가 2016년 3월경에 자신의 이 카톡에 올린 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올리셨어요? KBS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 45.8, 제가 28.5%로 보도되었습니다. 17.3% 격차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17.3%는 굉장히 큰 차이죠. 네네. 20.7% 지금 뒤진 걸로 나온 조사가 같은데, 네네. 이 KBS의 조사였던 거예요. 3월 20일, 2016년 3월 20일부터 3일간 조사해가지고 나온 게 28.5대 45.8. 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씨는 그때 뭐 업돼가지고 뭐 난리였었고, 네네.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에 직전에 나왔던 거에서 이제 이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네네.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는데, 네네. 그거 저희가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오세훈이 42.2, 네. 정세균이 44.8로 이제 붙었다 그러죠. 접전 양상인 거 예. 아니겠느냐. 오차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언론에서는 뭐 누가 뭐 알 수 없는 뭐 혼전이다 그렇겠지만 까보니까 정세균 씨가 52.6%, 이건 실제 투표 결과입니다. 오세훈이 39.7%가 나왔는데, 네네. 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정세균 씨가 28.5%의 바닥을 차고 올라가서 한 20일 만에 52.6%로 뛰어 올라서 선거전을 역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오독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문제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라는 게 있고 우리 통상 응답률 이전에 통상의 경우 전화를 갖다가 많이 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세균은 이미 그 당시에 4년 동안 현역 의원으로서 종로를 탄탄히 지역을 갖다 굳혀놓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여론조사 해봤더니 28.5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직전에 있었던 중앙일보 조사에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세균 지지자들이 입을 다물어버린 거죠. 우리 애청자님도 뭐 1년에 한두 번 뭐 여론조사 뭐 전화로 받으시지만은 뭐 나이는 몇 살이냐, 성별은 무엇이냐, 어디 무슨 동에 사느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다 보면 대충 한 1분 하다 끊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극렬 지지자들, 강한 지지자들이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세균 씨가 가지고 있던 표들이 지지자들이 응답을 안 한 거라는 걸 봐야 되지. 이거를 뭐 정세균이 뭐 무슨 선거전을 잘해가지고 뒤엎었다? 이건 정말 뭐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예, 다시 한번 저희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 보이면은 그 당시 3월 18일, 3월 20일 중앙일보가 한 것은 45대 32. 비슷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이 앞선 거죠. 그렇죠.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앞서. 그 다음에 이제 3월 20일부터 3일 동안 한 건 KBS 연합뉴스는 45.8대 28.5. 쭉 가다가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 시작 전인 4월 3일, 4월 5일 이 무렵에 갑자기 붙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새누리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옥새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그다음에 진박 공천자들이 이상하다 느낌 이상하다 하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또 대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한 번만 기회 더 주십시오 하고 거지 동냥할 이 무렵에 드디어는 그동안 응답을 하지 않았던 샤이 진보들이 샤이 민주당들이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론조사에 응하기 시작한 것이 또 언론들도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거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뭐 결집 지지자들이 언제 어디 갔었나? 어디 갔었나? 그 오세훈 씨가 제가 이 선거도 뭐 좀 들여다봤지만 네네. 오세훈 씨가 주관적으로 너무 자신감이 있어. 이 그래요. 선거하면서. 네. 아이 그까 이거 종로 조그만 내가 서울시장을 2번 했는데 네. 그냥 근데 객관적인 또 객관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부르는 여론조사도 이렇게 뭐 20% 가까이 네. 나오니까 네. 진짜 야 이건 뭐 다 끝났구나 해가지고 옆에 선거구들 지원 유세로 다녔었잖아 오세훈 씨가. 그렇죠. 그런데 52.6대 39.7이 되니까 네. 오세훈 씨가 친구들한테 주변에 다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정치 공짜로 했다. 꽁으로 했다. 그냥 뭐 얼굴 잘생기고 저 뭐 청정 이미지라고 무슨 저 생수 광고하다가 국회의원하고 서울시장 했는데 네. 내 정치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정세균한테 한 방 딱 맞고 정신을 차린 거지. 그렇죠. 그때 고개 팍 숙이고 있는 게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아직 고개를 못 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정세균 씨가 그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겁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 45.8, 제가 28.5로 보도되었습니다. 17.3% 포인트 격차입니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곡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지금 황교안 대표도 이거 빨리 올려야 되겠다 오늘이라도. 뭐라고? 저기지 저 이낙연 54.7 KSOI 여론조사에서 저 이낙연 54.7 네. 뭐 제가 34.0 해줬습니다. 예. 지지율 격차 20.7%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오류인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면서 207 자, 근데 여론조사 믿지 마라. 예, 여론조사 정세균 총리의 과감한 예측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예측이었죠. 정확한 예측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앞서 우리 김영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아니 어디 유권자가 어디 가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해외 이민 간 거 아니거든요. 다 있는데 다만 여론조사에 응하고 안 응할 뿐이지 실제 물 밑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미세한 차 0.01% 차이로 뭐 지고 이긴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네. 아니 뭐 각자 자기한테 물어보면 될 거예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 마음이 네. 뭐 안철수를 찍을까 박근혜를 찍을까 뭐 누구를 찍을까 왔다 갔다 한 적이 별로 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어요. 중도라는 사람들도 대답을 안 할 뿐인 거지. 다 마음은 정해놓고 예. 있는 것인 건데 조사 방법론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위에 바다의 표면에 잔 물결 보고 바닷속에 움슬거리는 큰 것을 갖다가 잘못 예측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와 또 이와 여론조사와 또 별개로 또 종로라는 곳은 묘한 곳이에요. 종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 1번지로 종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황교안 대표가 정확히 짚은 겁니다. 종로는 전국의 축소판이고 여기에는 뭐 인물이다, 구도다, 이슈 이게 먹히기보다는 정권 심판이 먹히는 데입니다. 역대 선거가 그걸 보여주네.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만 20세가 되는 그 만 20세 되는 청년들이 태어났던 2000년에 있었던 선거부터 저희가 6번에 걸친 총선과 한 번에 보선을 갖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000년은 김대중 정부 때네요. 김대중 정부고 이때는 뭐가 됐습니까? 그때는? 이때 야당인 한나라당의 정인봉 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4.13 총선이었을 텐데 이 무렵 4월 10일 날 그때 보면 저 6월 15일 날 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하다가 막 북풍이 일으킬 때 아니에요? DJ 그렇죠. 정권이. 그렇죠. 그런 분위기에서 정인봉이 48.7. 그다음에
국정원장을 지냈고 종로 토박이고 종로에서 몇 선 의원을 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39.9로 야당이 이겼습니다. 정권 라고 심판했습니다. 정인봉 씨하고 사실 인물을 따진다면 정인봉 씨 훌륭한 분이지만 경기 나오고 경기 나왔죠. 하곤 했지만 이종찬 씨 캐리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2002년 근데 정인봉 의원이 중간에 이제 보면 빠지가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88 보궐선거. 그때는 양쪽 진영을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그다음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바람을 일으킬 때예요. 근데 웬걸 박진 50.3 보궐선거에서 이회창 측근이었죠. 여당은 제대로 후보도 못 냈어요. 이야. 그래서 무소속인 정흥진이 23.8. 두 번 다 야당이 이겼습니다. 야당이 이겼네요. 세 번째 2004년 이때 기억하시겠습니다. 2004년 언제입니까? 탄핵 때. 그렇죠. 노무현 탄핵되고 거기 역풍이 불어서 그다음에 저 추미애 씨 가다가 저 삼보일배하고 그다음에 저 당시 야당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비대위원장 맡아갖고 천막당사 간판되고 천막당사 했던 그 무렵. 그때는 야당이 굉장히 위태로울 때죠. 그 여당이 싹쓸이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박진이 42.8로 저 김홍신 열린우리당 김홍신 42.1을 갖다가 뭐 근소하게나마 이겼습니다. 공명신. 네. 인간시장. 네. 그리고 2008년은 정말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2008년은 MB 때네요. MB 집권 직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좌파 정부가 끝났고 그 당시 2007년 대선에서 완패, 역대 최고의 참패에서 안희정 씨가 패족이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해찬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불출마 선언했던 그 선거입니다. 그 박진 씨가 4년 하고 네. 한 그 여력을 힘입어서 아슬아슬하게 6년에서 네. 48.4를 얻었고 저 야당인 손학규가 44.7%. 이 야당 손학규, 근데 이 손학규 씨가 우리 손 선배님 신출 기모리에요. 종로도 나오고 옛날에 뭐 분당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건 요 다음입니다. 2011년에 그러니까 여기서 손학규가 그때 저희가 한번 황태수 TV에서 달아드렸습니다만 손학규가 대표 시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어선을 친다고 본인이 종로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선방했죠. 이 힘을 갖고 3년 후에 2011년 4월 분당 보궐선거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보궐선거에서 당시 강재섭 대표를 갖다가 꺾고 다시 이제 정말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이 그 밑바탕이 2008년 선거였어요. 그때 여당이 유일하게 이겼고 2012년 이제 저 MB 말기입니다. 네. 2012년 총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때 보면 이때는 2012년 총선에는 사실 그 당시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이 뺏기고 안철수 바람 불면서 당시 한나라당도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입니다. 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 구민들은 야당이었던 정세균에게 52.3, 그 다음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이었던 홍사덕 의원에게는 45.9로 여전히 정권 심판 야당의 손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러네요. 2016년에 201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세균 이때도 보면 저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새 들고 나르시고 그다음에 진방 마케팅에서 난리 버거 공천 파동 났을 때 정세균 야당에게 52.6, 그다음에 오세훈에게 39.7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1985년 선거 때 신민당에 저 YS하고 DJ가 손을 잡고서 이민우 씨를 내세워서 이 정권 심판의 무대를 하나 제대로 하겠다고 골랐던 게 바로 종로란 말이에요. 종로죠. 그러니까 YS하고 DJ는 이 종로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공부는 안 했겠지만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여기서 싸움을 벌여서 바람을 일으키자, 동남풍을 일으켜서 이 적벽대전을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 지역의 정치적 특성, 정권 심판을 우선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그 성향들을 간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을 벌였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그 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코스를 지금 잘 잡고 좀 잘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저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숫자는 두 가지죠. 207, 20.7. 또 하나는 2000년 총선 보선에서 5대1로 야당이 앞섰다. 5대1. 시작. 207,
5대 1. 자, 207. 5대 1. 오케이.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세균 현 국무총리 전 국회의장 바로 4년 전에 했던 예언 그 양반이 바로 딱 한 달 만에 맞췄잖아요. 여론조사 믿지 마라. 여론조사 믿지 마라. 17.3 이 숫자 꼭 기억해달라. 내가 이것이 엉터리임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증명했고요. 이번에 207도 곧 증명될 겁니다.